자,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해보죠. 사람들이 권리금을 참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. 창업비를 잘 보면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권리금, 그리고 보증금, 그리고 월세는 뭐 월 맨날 들어가는 거고, 또 인테리어 비용 있죠. 그리고 이제 초도 물량이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마케팅비가 따라갑니다. 이 중에서 적지 않게 드는 게 권리금이죠. 물론 인테리어 비가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권리금은 적지 않게 듭니다.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뭐 강남에는 권리금이 뭐 3억, 어떤 데 10억까지 붙은 데도 있었고, 요즘은 이제 권리금 없는 데도 많이 있죠. 그러나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, 날라가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보증금은 나중에 이제 끝나면 받을 수 있죠. 뭐 월세는 매달 뭐 벌어서 내는 돈이기도 하지만, 인테리어 비용도 사실 이제는 날라가는 비용입니다. 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나중에 지금 이제 상가 임대차 법으로 5년 동안 이제 상가 임차인은 그 장소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지만, 5년이 지나면 나가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. 이게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다 이런 권리금 자체가 없으면서 나갈 때 원상복귀하는 게 원칙이죠.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. 혹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 권리금과 그 인테리어 비용은 합해서 나중에 나갈 때 뽑아 갖고 나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.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 권리금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사업할 때 반드시 그 수익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. 자, 권리 양수도 계약이 있어요.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,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. 상가를 들어갈 때. 그럼 상가에 들어갈 때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은 그걸 본계약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본계약 이전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상가, 그 식당하고 그 계약을 하는 것은 권리 양수도 계약이라 합니다. 이 권리 양수도 계약은 어떻게 보면 그 전 상가의 그 임차인과 새로 들어가는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사전에 그 계약을 하는 건데, 그러면 어떤 계약이냐면, 거기는 시설 부분을 내가 양도받겠다, 양수받겠다는 거고, 또 하나는 무형의 영업 자산이라고 있습니다. 즉 고객들이 있어요. 그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지 그리고 고객 관리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물려받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뭐 유형, 무형 자산을 우리가 받는 것을 권리 양수도 계약이라고 합니다. 요즘은 이게 뭐 적게는 1000만 원서부터 많게는 한 2, 3억까지 이렇게 편차가 크지만, 그래도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자,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여러분 그 자동차 그 비용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비용이 뭐죠? 보통 기름값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, 보통 또 세금 또는 보험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외제차는 보험료가 세죠. 또 하나는 유지 보수비, 그래서 이제 수선비 이런 것들이 많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또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건 뭐죠? 감가상각비입니다. 특히 외제차의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벤츠나 BMW 같이 1억씩 되는 차는 뭐 1년, 2년 뒤에 그게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하죠.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로 날아갑니다. 이걸 감안하지 않고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요즘 뭐 디젤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, 외제차를 디젤차를 구입한다? 저는 그 이해가 안 되죠. 왜냐하면 그 많은 그 자동차 구입비를 생각하면서 왜 디젤차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기름값을 아끼려고 하는데, 기름값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? 감가상각비입니다. 그 외제차들이 떨어지는 그 감가상각비는 굉장히 국내차보다 크죠. 그냥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다면, 그 기름값을 생각하지 말고 그 자동차의 그 뭐 CC라든지 또는 어떤 등급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입니다. 자,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그 외식
사업, 즉 식당을 인수하거나 또는 커피숍을 인수할 때 그 권리금을 우리가 주고 인수합니다. 보통 1억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. 또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1억이 들었다. 그래서 총 2억이 들었다고 하면 2억을 5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됩니다. 즉 연 400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해야죠.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익 났다고 다 해봤자 5년 뒤에 나올 때 원상복구비까지 생각한다면 2억 플러스 원상복구비 1,000만원 2,000만원 합해서 털고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제일 애를 먹는 게 5년 또는 3년 뒤에 자기가 털고 나올 때 얼만큼 보상을 받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즉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가 상가를 들어갈 때 그 권리금을 어떻게 보면 제일 낮게 들어갈 수 있느냐, 시설은 많이 돼 있는데 그걸 낮게 얻을 수 있느냐, 좋은 위치에 권리금을 낮게 또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곳에 인테리어 비용을 낮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될 것 같지 않으면 절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또 감가상각비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창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. 플러스 하나 더,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얘기 안 해주고 이제 설득하고 꼬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사기친다는 거와 똑같습니다. 속지 마십시오.